네, 이 사건은 관련법에 따라서 중개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와 별도로 녹음 및 녹취 절차도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출석 확인하겠습니다. 특검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예, 특검보 장우성과 파견검사 안재욱, 정재인 각 출석하였습니다. 네, 박승재 피고인 나오셨고요. 변호인 누가 나오셨습니까? 법무법인 하인의 정연기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예. 네, 법무부 해광의 임성근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예, 이완규 피고인 나오셨죠? 네, 출석했습니다. 예, 이광규 피고인의 변호인 손경식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완구 피고인 관련해서는 풀리했던 변론을 병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한번 확인만 하겠습니다. 저번에 같이 진행할 때 증거 신청과 관련된 목록은 제공이 되어 있습니까? 이완규 피고인 예, 예, 목록은 다 제공해드렸고 열람 등사도 파일을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아마 증거 의견을 오늘 아침에 그 열람 등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증거 의견 밝히시기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목록은 다 제공해드렸습니다. 목록은 다 받아 증거 인부도 가능합니다. 아, 가능하십니까? 예, 예. 네, 그러면 먼저 이완규 피고인 관련해서 절차를 좀 정리하고 정의신문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특검에서는 제시한 목록에 따라서 증거 신청하시는 걸로 조세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그때 아마 도장이 안 찍힌 게 초안이었습니다. 예, 오늘 예. 도장 찍힌 정보는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네. 제출한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일부 그러니까 저희가 끝내 구하지 못한 증인신문 조서 몇 가지가 빠져서 오늘 신청하는 증거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세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시하는 증거 목록으로 증거 신청을 한다고 이렇게 조세 남기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존에 도장이 안 찍힌 목록은 일단 파기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변호인 측에 이렇게 신청할 예정이다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출력만 네, 해왔고 초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출하는 목록으로 증거 신청하는데 하시는데 특별히 뭐 의견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박승재 피고인에 대해서는 추가 목록을 내시는 거고 네. 저번 기일에 12번부터 12번까지는 했고요. 그 이후의 목록을 이제 중간에 빠진 내용들이 있었는데 페이지 등을 추가하셔가지고 증거 신청 완성시켰습니다. 네, 그러면 네, 박성재 피고인에 대해서는 목록 중에 13번부터 증거 신청하시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완규 피고인에 대해서는 오늘 제출하는 목록으로 증거 신청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증거 의견 듣겠습니다. 먼저 박성재 피고인 측은 13번 이하에 대한 증거 의견. 네, 모두 증거를 하면 동의하고 입증만 부인하겠습니다. 네, 증거 동의와 관련해서 좀 확인하겠습니다. 네, 증거 동의하시고 입증 취지 부인하셨습니다. 네,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네, 채택하고 그러면 다음은 이완규 피고인 관련해서 지금 목록과 관련해서 증거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목록 중에 49번까지는 이미 지난 기일에 구두로 또 서면으로 전부 증거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고요. 또 네. 50번부터
61번까지 새로이 제출하신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증거로 함에 동의하고 입증 취지만 부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록 때문에 좀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지금 기존 목록은 어떻게 되는 이완규 피고관에서는 목록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난번에 그 검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단 뭐 날인하지 않은 본에서 49번까지 받았었고 그게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기록 등사도 다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단 먼저 전부 증거람에 동의한다는 서면 등을 진술했던 것이고 이제 추가로 낸 부분도 다 받았습니다.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 역시 다 증거람에 동의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그 마지막 번 61번까지 다 증거람에 동의합니다. 아마 저 내용 변화가 없고 그냥 예. 보장만 없었던 그런 목록이었던 것 같은데 네, 예.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뭐 예, 이의는 안 특별히 하신다는 입장이신가 보네요. 저희는 받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 네, 네. 전혀 이의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조서상을 좀 써둬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목록에 날인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완규 피고인의 변호인 진술로 기존 목록은 신청인의 날인이 없었지만 뭐 특별히 이의하지 않고 그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는데 동의한다 이렇게 예, 조서에 남기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전체 증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고 입증 취지 부인하실 입장이시네요.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네, 증거 중에 보면 이제 다른 사람의 피해자 신문 조서 등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셨는데요. 입증 취지 부인하시고 여기서 경우에 따라서는 공범 관계가 있다고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뭐 판단은 최종적으로 하겠습니다만은 잠정적으로 그래서 이제 동의하신다는 게 성립하고 임의성 내용을 인정하고 입증 취지 부인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예, 되겠습니까? 그런 취지입니다. 참고로 여기 뭐 피의자 신문을 받았던 다른 분들이 그 이 사건 뭐 위증 관련해서 함께 기소된 것도 없고 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다 참고인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 특별히 피의자 신문 조사에서 더 중한 어떤 조건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네. 재판장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그것도 네, 감사드립니다. 혹시 뭐 어떻게 상황이 될지 몰라서 정리하는 예. 거라서 뭐 통상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관계일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네, 그래서 다만 이제 취지를 좀 더 명확히 하는 게 기존의 판례 등에 비춰서 맞는 걸로 보여서 네, 피신 형식으로 작성된 조서에 대해서는 성립 인정, 임의성 인정, 내용 인정, 다만 입증 취지 부인하는 취지라고 조서에 남기겠습니다. 네. 재판장님, 요 증거 목록 60번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예. 이완규 피고인 관련해서는 증거로 다 채택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임 변호사님 말씀하시죠. 네. 네네. 증거 목록 60번 보게 되면 정인 신문 조서 김용현. 저는 당연히 뭐 정인 신문 조서이기 때문에 법관 면전 조서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여서 제가 증거로 한번 동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제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녹취록이 작성이 안 된 모양이죠. 검사님 어떻습니까? 이것만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부분은 소심이라서 보류하셔도 지금 될 것 같습니다. 뭐 보류를 하고요. 어차피 뭐 정신 동의를 할 겁니다. 그러나 다만 이 김용년의 그 정문에 따라 가지고는 저희가 경우에 반대 신문을 필요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저희가 저희 측에서 정의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작성 중이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 신청을 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럼 60번은 처리하고 이 완성되면 그럼 재신청하겠습니다. 예. 예, 일단 59번까지 진행한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검 진술로 김용현에 대한 정의신문 조서에 관한 녹취록은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추가로 점검 신청할 예정이다. 조서에 남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에 준비되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도 이제 항소심이라든지 그 뭐 관련 사건에서 증인 신문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상황에 대해서 그 녹취록을 지금 구하기 위해서 좀 저희도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쪽 법원 재판부 사정도 있다 보니까 못 구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 구해지는 대로 변론 정렬자를 일괄해서 마지막으로 증거 신청하고 저희는 증거 신청 행위는 네, 뭐 알겠습니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신청하시면 의견 들어보고 절차에 맞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필요한 반대 신문이 있다면 저희 측에서 정의 신청을 해야 될 것 네네. 같습니다. 네. 그 이제 뭐 항상 재판하다 보면 뭐 예상치 못한 사정들이 있고요. 또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 특검에서 필요하시건 아니면 변호인께서 필요하시든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뭐 절차 부분은 다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네.
정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 길 진행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원래는 김주연, 이상민을 같이 부르려고 했는데 상당히 좀 진행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괜찮으시면 그냥 다음 길은 김주연만 부르고요. 네. 3월 30일입니다. 10시부터 진행하는데 김주연만 불러 진행하고 4월 2일은 이상민 오후 2시에 부르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건 어떠신지. 네, 뭐 사실은 휴정 시간에 변호인 측하고도 사실 그런 취지로 의논을 했습니다. 아마 월요일 날 두 사람 진행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타이트하지 않을까 하는 것에 같이 쌍방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면 그러면 이제 다음 월요일은 10시부터 김주연 한 명만 진행하고요. 4월 2일은 오후 2시에 이상민에서 한 명만 진행하고 이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뭐 특별히 문제되는 건 없으시죠? 네. 예, 다만 혹시 이제 김주현 증인이 관련 사건 지금 피고인이셔서 증언을 거부하실 경우도 뭐 저희가 상정을 하지 아니할 수 없는데 뭐 아마 이 부분도 아까 휴정 시간에 말씀을 나눴는데 뭐 증언을 거부해서 좀 만약 월요일 길이 빨리 종결된다면 뭐 CCTV 검증 같은 경우에는 증거 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준비가 완료된 상태여서 만약에 오전에 그렇게 빨리 끝나게 된다면 오후에는 CCTV 증거 조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미리 좀 저번 길도 말씀하셨지만 전체 CCTV가 아닌 이상은 어느 부분 할지 미리 변호인들에게 좀 말씀을 해줘야 되고 그게 이의가 없어야만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뭐 가능하시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변호인하고 좀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 지금 재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김지현 증인에 대해서만 신문해도 큰 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뭐 지금 뭐 증인들 중에 뭐 정언 거부할 수 가능성이 있는 분들도 있긴 한데 뭐 알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뭐 일정은 나와서 정언하는 걸 전제로 일정을 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뭐 특별히 문제가 없으시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음 길, 다다음 길은 진행할 예정이고요. 오늘 정인 신문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정인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이 사건 정인으로 나오셨습니다. 네, 정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정언 내용 때문에 정인의 본인이나 정인의 친족이 형사처벌 받을 염려가 있을 때는 정언을 거부할 수 있고 업무상 비밀과 관련될 때도 정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정언 거부가 가능한지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선서하실 텐데 선서하신 후에는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기억과 다른 진술하시면 위정죄로 처벌받습니다. 선서하시죠.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정인 한정화. 네, 앉으십시오. 네. 네, 정인신문에 앞서서 이 사건은 관련법에 따라서 중개가 되고 있습니다. 정인에게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장우성 특검보가 증인신문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이라고 호칭하겠습니다. 먼저 증거 동의로 인한 징정 성립 절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증인의 지위 및 담당 업무, 안가회동 참석자들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1입니다. 증인은 2024년 5월 31일부터 2024년 12월 13일까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으로 근무하였죠? 재판장님, 제가 지금 물으시는 취지인 12월 4일 안가회동과 관련해서는 경찰과 특검에서 조사를 받았고 그리고 지금 2차 종합특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위 안가회동이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서 정언을 거부하고자 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기존에 조사받으신 적이 있으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건이 돼 있습니까? 내란 특검 조사 때는 입건은 되지 않았지만 네. 그때 진술 거부권을 고지받은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현재는 2차 특검법에 안가회동이
12월 4일 안가회동이 수사 대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수사 내용이나 범위는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저로서는 진술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 참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뭐 특검의 사실 말씀하시나요? 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증인께서 그 전산상으로는 입건된 사실이 없으시고요. 저희 내란 특검에서 조사받으실 때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받으셨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2차 종합특검법 말씀하셨는데 지금 삼청도 안가 모임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조항은 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뭐 저희 입장에서는 증언 거부권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해당 조문을 출력해 왔습니다. 검색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좀 드려도 괜찮겠습니다. 네, 일단 뭐 주시죠. 네. 네, 지금 이제 증인이 명백하게 수사 대상자이면 사실은 뭐 저희가 맞춰서 정언 거부를 판단할 텐데 지금 그럴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언 거부권도 크게 맞춰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질문 내용 중에 제가 들어보고 뭐 정언 거부하시면 예컨대 아주 뭐 증인 입장에서 아주 민감한 질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정언 거부를 인정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포괄적으로 이렇게 인정하기는 좀 곤란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사항을 들어보고 그다음에 증인이 정언 거부하면 제가 가능한지 판단을 해드리고 근데 예컨대 방금 지금 같은 이런 질문들은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제 저희 사건에서 여러 증인들에 대해서 이제 정언 거부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피해자로 수사받고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그에 맞춰서 정언 거부를 인정했는데 지금은 이제 증인의 경우는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보여서 정언 거부도 거기에 맞춰서 인정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문 중에 보고 아주 증인 입장에서 아주 민감한 부분들은 제가 들어보고 정언 거부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기본적으로는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질문 들어보시고 본인 입장 말씀하시면 제가 정언 거부가 가능한지 말씀해드린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같은 질문은 사실은 답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질문해 보시죠. 네,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2-1입니다. 증인이 법률비서관으로 재직한 기간이 2024년 5월 31일부터 같은 해 12월 13일까지가 맞죠? 네,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날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2-2는 생략하겠습니다. 2-3입니다.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업무는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6개월 남짓 짧게 근무를 해서 모든 업무를 뭐 다 경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 뭐 경험과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드리면 주요 법률의
재정 개정 이런 걸 체크하는 거, 그리고 대통령실이 당사자인 행정소송, 국가소송 이런 거 수행하는 거, 그리고 대통령실과 관련 부처 사이에 업무상 필요가 있을 때 관련 법적 검토를 하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국제 중재 사건, 국제 소송 사건 이런 것에서 이런 주요 사건들을 챙겨보는 것, 뭐 그런 것들을 주로 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예, 2-4 추가 증거 순번 58번 대통령실 조직도 제시하겠습니다. 그 증인의 업무 중에 만약에 대통령 산액 속초안이 발의됐다 그럼 분석 검토하는 것도 증인의 업무인가요? 법무실의 업무인가요? 대통령 비서실 법무비서관실 업무인가요? 탄핵 소추안이 대통령에 대해서 발의되거나 아니면 무슨 다른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됐을 때 그에 대해 가부를 이제 뭐 좀 분석하는 거 그게 법률비서관실의 업무인가요? 국무위원은 소관부처가 있을 거고요. 예. 저는 계엄 직후에 퇴직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런 업무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4-1, 2-4-2 합쳐서 질문하겠습니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통령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정, 임명 이런 거에서 법률비서관이 관여하는 게 있나요? 이건 그 전에 했던 그 재직 기간 중에 했었던 것 같은데요. 헌법재판장, 소장, 대법원장 아닌가요? 기억을 한번 더듬어서 얘기해 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게 예, 대법원장, 뭐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아니면은 뭐 그에 대한 선정 임명 절차에 법률비서관이 뭔가 무슨 코멘트를 한다든지 보고서 쓴다든지 하는 업무를 하냐고요. 제가 그런 고위 인사에 관해서 검토 의견을 내지는 않고 다만 뭐 몇 기부터 몇 기까지 주요한 인물들에 대한 경력을 정리해 달라 뭐 이런 지시가 있으면 그런 것은 가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2-5입니다. 그런 업무를 하셨을 때 법률비서관실에서 뭐 문서를 작성하든 해서 민정수석한테 보고를 하는 건가요? 수석님 지시가 있으면 민정수석에게 보고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7입니다. 추가 증번 59번 29,424쪽 대통령 비서리 업무 문장 다시 제시하겠습니다. 민정수석실은 국민 여론 및 민심 동향 파악 외에도 법률 보조와 공직기강 확립, 즉 법무 업무와 사정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게 맞죠? 민정비서관실. 예. 다른 실의 업무는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만은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8 생략하겠습니다. 2-9도 생략하겠습니다. 2-10입니다. 증인은 이상민 행정부 장관과 기존에 12월 4일 이전에 알고 있었나요? 알고 지낸 사이인가요? 모르는 사입니다. 그럼 이상민 장관은 업무 목적으로라도 핸드폰 번호 같은 걸 입력해 두거나 그랬나요? 뭐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만 제가 특검에서 조사받은 내용과 관련되는 부분이어서 제가 정언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정언 거부 허가합니다. 네, 다음 질문. 예, 그럼 같은 취지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관계와 뭐 전화번호를 입력했다든지 그런 거 진술하실 수 있나요? 이 부분도 정언 거부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시죠. 같은 취지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알고 지냈다거나 핸드폰을 입력해 놓거나 그러셨나요? 마찬가지로 정언 거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18까지 질문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3-1입니다. 증인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된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비상계엄 당시 말씀이시죠? 예. 집에서 예. 재활용품을 분류해서 버리는 도중에 친한 지인의 전화를 받고 받고서 TV를 틀고 나서 그러고 알았습니다. 네, 그날도 어쨌든 정상 출근은 하신 거죠. 12월 3일. 아침 예. 12월 3일 예. 계엄 전 아침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렇습니다. 뭐 사전에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근무하시니까 3-3 좀 변형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3-3과 3-4 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 있을 거다라는 뭐 사전 고지나 이런 걸 받으신 적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3-5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비상계엄이 정당하냐, 정당화 방안 이런 거에 대한 검토란 지시를 뭐 대통령실에서 받으신 적 있나요? 비상계엄 이후에, 해제 이후에. 이 부분도 제가 특검에서 조사받은 내용과 관련되는 부분이어서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 네, 허가합니다. 네, 다음 주. 3-5 생략하겠습니다. 3-6입니다. 그러면 증인은 법률비서관직을 언제 사직했습니까? 제 사직 처리가 된 것은 2024년 12월 13일자로 저는 기억합니다. 네, 처리가 된 것은 네. 3-7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직을 결심하게 된 경위를 좀 설명해 주세요. 사직 동기를 예, 예. 말씀하시는 건가요? 비상계엄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기는 힘들겠구나, 의미가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을 그 12월 3일 저녁에 하게 되신 건가요? 아니면 뭐 12월 4일 출근하시면서 하게 되신 건가요? 언제쯤 그런 생각이 구체화된 거죠? 그 부분도 그 특검에서 조사받은 내용과 관련되는 부분이어서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관련이 된다고요? 예, 특검에서 상황이 관련해서 네네. 예,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참고인 조사할 때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판장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뭐 방금 뭘 하셨나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증인께서 수사기관 조사 받으실 때는 삼청동 안가에 방문한 계기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진술하셔서 그에 대한 특검의 조사가 2회에 걸쳐 이루어진 건 사실입니다. 아마 저는 증인께서 그 부분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는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왜 거부가 하시는지 잘 납득이 안 돼서요. 사직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무슨 안가 회동과 관련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신다면 뭐 저희가 뭐 더 답변하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한 것 같은데 그냥 일반적인 사직을 결심해야 되는 경위가 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그걸 거부하시는 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비상계엄을 보고서 네.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예. 네, 다음 질문. 예, 3-8부터 3-11은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24년 12월 4일 삼청동 안가 도착 당시 상황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4-1입니다. 증인은 12월 4일, 2024년 12월 4일
사무실에 몇 시에 출근해서 업무를 시작하셨나요? 정확한 시간은 정상 출근하신 건가요, 그냥? 평소보다 조금 좀 빨리 나왔던 것 같습니다. 원래 새벽에 조금 빨리 나오는 편인데 예, 밤새 TV를 보다가 평소보다 조금 빨리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무슨 특별한 뭐 업무를 부여받거나 검토하거나 그런 게 있나요? 예, 이 부분도 정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예, 4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이전에 삼청동 안가에 방문한 사실이 있나요? 정언을 거부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4-3입니다. 12월 4일 18시 32분경부터 20시 26분경까지 대통령 안가에서 법무부 장관, 법제처장, 민정수석, 행안부 장관이 모임을 하셨다는 사실은 알고 있죠? 정언을 거부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증인도 그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증인이 그곳에 가게 된 경위와 목적은 어떻게 되죠? 정언을 거부하겠습니다. 4-5 질문 드리겠습니다. 증인이 기억하는 김주연의 12월 4일 행적은 어떤가요? 정언을 거부하겠습니다. 4-6입니다. 증인은 김주연 민정수석이 12월 4일 14시경부터 15시 30분경까지 총리공관에서 진행된 속칭 당정대 회동에 참석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정언을 거부하겠습니다. 4-7입니다. 김주연 민정수석은 위 회동 참석 직후 대통령실로 복귀했죠. 정언을 거부하겠습니다. 4-8입니다. 증거순방 545번 증인 진술조서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은 특검 조사 시 법률비서관직에 사직 가기 위하여 민정수석실을 찾으러 갔다가 민정수석실 직원으로부터 저녁에 안가에서 약속이 있으시니까 할 말 있으면 그쪽으로 가서 얘기하라는 말을 듣고 안가에 방문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 민정수석실 직원이 누구죠? 정언을 거부하겠습니다. 4-9입니다. 민정수석실 직원이 증인에게 민정수석이 12월 4일 저녁에 삼청동 안가에서 누구를 만나 어떤 일정이 있다고 했습니까? 네, 마찬가지 이유로 정언을 거부하겠습니다. 4-11 질문 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위와 같은 이야기를 낸 시점이 몇 시고 증인은 삼청동 안가로 몇 시에 출발했어요? 정언을 거부하겠습니다. 4-12 생략하겠습니다. 13도 생략하겠습니다. 4-14입니다. 추가 증거 순번 53번 2025년 7월 3일자 김주연 민정수석 진술조서 제시하겠습니다. 김주연은 12월 4일 총리공관에서 있었던 당정대 회동 직후 대통령실로 복귀하였고 잠시 쉬고 업무를 보다가 17시 30분경에 퇴근을 해서 삼청동으로 이동하고 박성재 장관, 이상민 장관, 이완규 처장을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어요. 증인은 기억과 일치합니까? 정언을 거부하겠습니다. 4-15 변형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김주연 민정수석은 대통령실로 복귀한 게 맞고 증인이 민정수석을 만나려고 했다면은 뭐 만날 수도 있었던 것 같고 같이 삼청동 안가로 출발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각자 출발한 이유는 뭐죠? 정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4-16입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4일 오후 14시 40분경 민주당에서 박성대 의원 등 191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한 사실을 당시에 알고 있었습니까? 정언을 거부하겠습니다. 4-17입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면은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당시 현황, 뭐 어떤 이유로 탄핵소추가 됐는지 이런 거 정리해서 보고해야 되는 게 증인 업무 아닌가요?
네, 마찬가지 이유로 정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예, 4-18 생략하겠습니다. 4-19입니다. 증거순번 906번 통화내역 통화 파일 중 2024년 12월 4일 15시 42분경부터 20시 47분경까지 김주현 수석과 한정화 통화 내역 제시하겠습니다. 그 통화 내역을 보면은 15시 42분에 김주현 민정수석이 증인한테 전화를 해요. 그 발신기지국은 총리공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김주현 수석과 어떤 대화했습니까? 네, 마찬가지 이유로 정언을 거부하겠습니다. 4-20, 21 생략하겠습니다. 4-22 아까 제시했던 통화 내역 계속 제시하면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증인은 당시 김주현 민정수석이 어디서 전화한다, 나 지금 무슨 회의를 마치고 나왔다, 이런 얘기를 통화를 통해 들었습니까? 정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예, 4-23 생략하겠습니다. 4-24 증거기록 순번 176번 피고인 업무수적 부분 출력물 제시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당정대 속칭 당정대 회의에서 피고인이 참석하셔서 회의 중에 메모한 거예요. 저 회의 내용 보면은 뭐 이제 중도 임기 중단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 계엄의 정당성, 이유, 불가피성, 이론 구성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민정수석 김주현이 증인한테 통화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지시한 거 아닌가요? 정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예, 4-25 생략하겠습니다. 4-26입니다. 증거순번 545번 증인 진술조서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은 대통령실 운전원이 운전하는 법률비서관실 아이오닉 전기차를 타고 삼청동 안가에 방문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운전자에게 대통령 안가의 위치에 대해 설명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면 운전자가 알아서 간 건가요? 정언을 거부하겠습니다. 4-29까지 생략하고 4-30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차량은 관용 차량으로 보이는데 증인이 삼청동 안가 간 이유가 김주현 민정수석을 만나서 사직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거라면은 관용 차량을 이용하기에는 좀 부적절해 보이는데 왜 관용 차량을 타고 가셨습니까? 정언을 거부하겠습니다. 4-31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일 12월 4일 삼청동 안가에 도착했을 때부터 안가에 들어갈 때까지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 마찬가지 이유로 정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예, 32, 33 생략하겠습니다. 4-34입니다. 삼청동 안가 CCTV 영상에 의하면 증인은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삼청동 안가로 들어갑니다. 그 가방이 평소 출퇴근 당시 들고 다닌 가방인가요? 정언을 거부하겠습니다. 4-35, 36, 37 생략하겠습니다. 4-38번 질문하겠습니다. 삼청동 대통령 안가 CCTV에 의할 때 법제처장 이완규를 수행한 공무원은 경호원으로 추정되는 근무자한테 제지를 당하고 증인은 제지 안 당하고 들어갑니다. 그럼 사전 등록 절차를 거친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사전 등록 절차를 거쳤습니까? 안가에 들어가는? 예, 마찬가지로 정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예, 4-39 생략하겠습니다. 4-40, 4-41 합쳐서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24년 12월 5일도 정상적으로 출근을 했을 것 같은데 12월 5일 날 민정수석한테 사직의 의사표시하면 되는데 굳이 삼청동 안가까지 가서 사직의 의사표시한 이유가 뭐죠? 네, 정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예, 4-42 생략하겠습니다. 네, 12월 5일은 정상 출근했습니까? 네, 출근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2023 12월 4일 안가 회동 관련해서 조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5-1입니다. 증인이 대통령 안가 들어갔을 때 안가 내부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 정언을 거부하겠습니다. 5-1-1은 생략하고 5-2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좀 조소인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타임라인을. 삼청동 안가 CCTV 확인한 결과 요렇게 지금 타임라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증인과 이상민 장관이 좀 독대를 한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당시 이상민 장관은 초면이었나요? 아니면 다른 근무연이라든지 아는 사이였나요? 예, 정언을 거부하겠습니다. 5-3입니다. 현장 CCTV에는 이상민이 빨간색 파일철 소지한 채 안가로 입장하는 장면이 그대로 촬영돼 있어요. 증인은 그 빨간색 파일철을 봤습니까? 정언을 거부하겠습니다. (5-6) 질문 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이완규 증거순번 45번 제시하겠습니다. 이완구 피고인이 특검 조사 받으면서 안가 내부 요도를 그냥 스케치한 거예요. 저게 맞습니까? 정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예, 5-8까지 생략하겠습니다. 5-9 질문 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들 수행원들 있었습니까? 안가에? 정언을 거부하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저 요도대로 저기 네 분하고 우리 증인만 있었던 게 맞죠? 수행원들은 없었던 거죠? 정언을 거부하겠습니다. (5-12까지) 생략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6일 그 법제사법위원회 대정부 질문에서 저 안가 모임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사적 모임이었다, 도시락을 먹었다, 뭐 이런 진술들을 해서요. 참석하신 분들이 5-13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락 주문 누가 한 거예요? 정언을 거부하겠습니다. 5-14 생략하고 5-15도 생략하겠습니다. 5-16입니다. 증인도 그때 같이 도시락을 드시면서 식사한 건 맞죠? 예, 마찬가지 이유로 정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예, 17, 18 생략하겠습니다. 5-19입니다. 어쨌든 저기 네 분하고 증인하고는 뭐 사법시험 기수 차이도 나고 다른 분들은 수행원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저기 민정수석 말고 다른 세 분은 왜 저기 법률비서관을 데리고 왔냐, 어떤 목적이냐 이런 거 대화 없었나요? 정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예, 5-20, 21 생략하겠습니다. 5-22도 생략하겠습니다. 5-26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가회동에서 피고인 박성재, 이완규, 김주현, 이상민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기억하십니까? 정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추가해서 하나 저 질문 드리면은 이게 네 분이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뭐 이게 회의는 아니라 회의록 작성은 아니지만은 누군가는 메모를 해서 어떤 게 논의되었다 이런 거를 기록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역할 증인이 한 게 아닌가요? 정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예, 5-27, 28 생략하겠습니다. 5-29입니다. 증거순번 545번 한정화 진술주소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은 특검 조사 시 도시락을 먹으면서 기다리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오면서 잠깐 서 있는 동안 민정수석에게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직 의사를 밝히는 짧은 시간을 위해서 계속 그 자리에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정언을 거부하겠습니다. (5-31) 추가 증거 순번 53번 김주현 진술조서 제시하겠습니다. 김주현 민정수석은 특검 조사에서 삼청동 안가에 도착했을 때 증인이 먼저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것처럼 증인은 식사를 다 마치고 아마 회동이 끝날 때쯤 민정수석한테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두 분의 기억이 다르죠? 정언을 거부하겠습니다. 5-32입니다. 그 자리에서 비상계엄 이후 대응방에 대한 논의 있었던 거 아닌가요? 마찬가지 이유로 정언을 거부하겠습니다. 5-33입니다. 안가회동 직전에 민주당에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법률 전문가 4분이 모여가지고 탄핵 소추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거 아닌가요? 정언을 거부하겠습니다. 5-34입니다. 당시 언론에서 벌써 헌법재판관이 6인 체제다. 그러면 탄핵 심판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분석 기사를 내고 있었어요.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정언을 거부하겠습니다. 5-34 계속해서 증거 목록 순번 429번 피고인 박성재의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자료 제시하겠습니다. 피고인 박성재는 삼청동 대통령 암가 모임에 참석하기 직전인 24년 12월 4일 18시 51분경에 위 언론 보도 등 연합뉴스, 그러니까 그 헌재가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요. 언론 보도 중 연합뉴스 기사를 핸드폰으로 전송받아 확인한 후에 이걸 삭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와 같은 지위와 경력을 가진 인물들 5명이 모였으면 비상계엄 정당한 논리 개발 또는 탄핵 소추가 되었을 때 헌법재판관이 6명이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이런 걸 의논했을 개연성이 충분해 보이는데요. 아닙니까? 정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예, 5-35 질문 드리겠습니다. 증거기록 순번 429번입니다. 2014년 12월 4일 20시 53분경 변필권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24년 12월 5일 비상계엄과 관련된 대국민 담화를 계획하였다가 그 일정을 앞당겨서 12월 4일 23시경에 대국민 담화를 하기로 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정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이거는 왜 거부하시는 거죠? 관련이 있습니까? 증인이 아는 내용으로 그냥 대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며칠 날 며칠? 12월 4일 당시에 알고 계셨냐고요. 원래 12월 5일 날 담화를 발표하려고 했다가 12월 4일 23시 하는 걸로 땡겼어요. 그걸 알고 계시냐고요. 그 사실을. 그 말씀하신 윤석열이 내용은 제가 모르는 내용입니다. 보도에 나온 겁니다. 이거. 일단 증인은 모른다는 말씀. 네. 네. 네, 다음 질문하시죠. 5-36-1입니다. 요 기사나 변필건 법무실장의 메시지를 봐서 양가에 모여가지고 4분 그리고 증인이 대통령 담화 준비한 걸로 보여요. 그거 아닙니까? 정언을 거부하겠습니다. 5-37 생략하겠습니다. 38, 39도 생략하겠습니다. 5-40입니다. 혹시 증인은 당시 피고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준비한 문건 본 적 있나요? 정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질문 드리냐면은 법무부에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특검에서 말하는 비상계엄 정당화 문건을 작성해서 파일로 피고인한테 송부합니다. 그 문건을 뭐 어떤 식으로든 공유하면서 논의한 거 아닙니까? 정언을 거부하겠습니다. 네, 5-42번까지 43번까지
질문한 걸로 하겠습니다. 5-44 질문 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오전 10시 40분경부터 야당뿐만 아니라 각종 시민단체에서 검찰, 경찰 국수본 공수처에 윤석열과 김용현에 대한 내란죄 고발장이 접수된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이런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이 들어오면은 그거에 대한 보고를 하는 부서는 어디죠? 법률비서관실입니까? 정언을 거부하겠습니다. 그 일반적인 질문 사항을 물어보신 것 같아서 이 당일날 접수된 거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고 일반적인 질문도 가능한 내용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에 대한 뭐 고발 사건이 접수되면은 그 대응방을 검토하는 것도 민정수석의 한 업무입니까? 그건 대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 수석이 하시는 줄은 제가 모르겠고요. 개인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 실에서 한 적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내란죄 관련도 개인 관련된 거에 포함되는 거고 잘 업무를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이례적인 상황은 뭐 미리 정해진 것도 없고 네. 뭐 논의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답하신 거는 뭐 내란죄는 기존 전례가 없으니까 잘 모르겠고 형사 고발이 있으면 개인적인 업무에 해당된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시죠. 예, 5-45까지 질문한 걸로 하겠습니다. 5-46입니다. 아까 증거기록 순번 176번입니다. 아까 보셨던 업무수첩 부분 다시 제시하겠습니다. 저기 빨간 예. 오른쪽 중간 정도 보면은 계엄의 정당성, 이유 불가피성, 이론 구성 필요 이런 얘기 돼 있고 뭐 특검 수사가 안 된다. 그 밑에 내란 안 된다. 중도 임기 중단 안 된다. 이런 메모가 있잖아요. 검찰청에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면은 그거는 대통령실에 어떻게 보고가 됩니까? 법률비서관실이 개입할 수 있는 업무 영역입니까? 정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예, 5-47번 생략하겠습니다. (5-47-1번입니다) 당시 안가 모임에서 이제 국회 대정부 질문이 잡히고 있었어요. 12월 6일 날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메모 보면은 국방 책임 필요 이런 메모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국방부 장관을 해임해서 국회 출석을 막아야 된다.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까? 정언을 거부하겠습니다. 5-48 생략하겠습니다. 5-49, 50은 합쳐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모임이 어떻게 끝났죠? 어떤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끝나게 된 거죠? 네, 마찬가지 이유로 정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예, 5-51까지 생략하겠습니다. 5-52입니다. 증인은 삼청동 안가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셨죠? 사무실로 가셨습니까? 집으로 가셨습니까? 정언을 거부하겠습니다. 5-53도 생략하겠습니다. 5-54 증거순번 906번 아까 보여드렸던 통화 내역 다시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김주현 민정수석이 안가 모임 끝나고 얼마 안 됐을 것 같아요. 20시 47분이니까요. 그때 증인한테 전화를 합니다. 어떤 내용의 통화였습니까? 정언을 거부하겠습니다. 5-55 생략하겠습니다. 5-56입니다. 증인 안가 회동 이후에 김주현 민정수석 말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해양부 장관 또는 이완기 법제처장과 전화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까? 정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증거기록 순번 906번 통화 내역 통화 파일 이완규, 박성재, 이완규, 한정화 통화 기록 제시하겠습니다.
피고인 이완규에 대한 위증 혐의가 문제된 게 12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인데 개최당일 오전 8시 35분경에 이완규 피고인은 박성재 피고인과 통화하고 9시 19분에 이완규 피고인은 증인과 통화합니다. 어떤 내용의 통화였습니까? 정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이 12월 6일 국회 출석하진 않았죠? 정언을 거부하겠습니다. 그건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국회 출석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것만 모르겠어요. 네,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하시죠. 출석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됩니다. 제가 정확 네. 기억나시는 만큼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5-59번입니다. 저 통화에서 증인에게 피고인 이완규가 4명만 모여서 식사한 걸로 하자 이런 식으로 논의하였나요? 정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예, 특검 측 주실문 마치겠습니다. 네. 주신문 중요 부분 대부분 다 정언 거부를 한 상태라 반대 신문 하실 게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네, 박성재 피고인 측에서 반드시 할 게 없습니다. 없으시고. 지금 신문사원 준비해 왔지만 전부들 그 증언 거부한 내용하고 거의 같은 내용을 묻는 거라 그걸 묻는 거는 의미가 없어 갖고 한 가지만 좀 물어보고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물어보시죠. 네. 증인 아까 그 특검법께서도 질문하셨는데 2025년 6월 17일 경찰청에서 조사 받으실 때 이 부분 답변을 하셨어요. 아까 이런 사태를 겪고는 일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맞죠? 아까 그런 사실 있다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서 이런 사태라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를 지칭하는 것이 명백하고 그러면 이제 일할 의미가 없다라는 증인의 판단 내지 소회는 어떤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증인의 소회나 의견을 묻는 거라 조금 부적절하긴 하지만 다른 건 물을 게 없어서 이것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건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실 수 있지 않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대로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공직에 있는 게 의미가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생각하는 공직자에 비춰볼 때 이런 계엄 선포하는 정권에서는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셨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냥 제 표현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증인,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증인 사회 경력이 어떻게 되십니까? 제 경력 예.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공익법무관을 3년을 마치고 검사로 임용되어서 2018년 5월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만 여름까지 검사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로펌에서 변호사 생활을 했고요. 그러다가 2024년 아까 5월 날짜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5월 31일자로 법률비서관으로 임용이 되었다가 그해 24년 12월 13일자로 퇴직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4개월 정도 제가 좀 그냥 몸과 마음을 다스리면서 쉬다가 지금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변호사로 근무하고 계십니까? 로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슨 업무 맡고 계십니까? 총무, 자문, 형사변호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아까 2차 종합특검법 7호를 저희에게 제시를 해주셨는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거부 사유를 소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소명해 보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경찰과 특검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진술 거부권 고지를 받은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그다음에 이번에 2차 종합특검법 법률을 보니까 법률에 안가회동 12월 4일 안가회동이 규정돼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 대상으로 있는 줄은 걸 보고 깜짝 좀 놀랐고, 그리고 그 향후 뭐 수사 범위나 내용은 저로서는 뭐 알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뭐 제 입장에서는 정언 거부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는 것을 앞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소환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뭐 통화 내역이나 이런 전기통신 관련한 수사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법률 비서관으로서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사례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업무를 하셨습니까? 생각나는 구체적인 사례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주요 법률 재개정되는 거는 이렇게 뭐 소관 부처가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경과를 체크를 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실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과 이제 이런 게 좀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런 소송을 저희 실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대통령실과 관련 부처 사이에 업무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뭐 협의를 하고 연락을 하는 경우, 검토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사례를 말씀하시면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은, 예를 들자면 외국인의 비자 확대 뭐 이슈에 대해서 법무부, 그 다음에 문화관광부, 노동부 이렇게 입장이 다 부처 간 입장이 다 달라서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예를 들자면 그런 경우에 각 부처의 입장을 듣고 저희가 법적인 검토를 하고 뭐 이랬던 사례 같은 게 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제 업무도 있었는데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국제 소송, 국제 중재 사건 뭐 그런 것도 주요 경과를 좀, 물론 주무부처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저희가 빠뜨리지 않도록 좀 경과를 체크하고 지켜보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론스타 ISDS 중재 사건이 그 당시에 영국 법원에서 취소 소송이 있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 뭐 물론 뭐 법무부와 주무부처에서 결정하실 일이지만, 해서 사건 경과나 뭐 항소 여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했던, 뭐 경과를 지켜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검사들 인사에 대해서도 관여하는 게 있습니까? 제가 그 근무 기간이 24년 5월 31일자로 임용이 돼서 근무 기간이 6개월 남짓으로 짧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했던 기간 동안 제가 뭐 법무부나 검사 인사에 대해서 제가 검토 의견을 낸 적은 특별한 기억이 없습니다. 증인 말고 전임자들은 어떻습니까? 전임자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아까 민정수석 지시가 있으면 민정수석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다른 수석이나 다른 사람들이 증인에게 지시하는 일이 있습니까? 만약에 다른 민정수석이 아닌 다른 대통령 비서실의 다른 부서에서 한다면 수석을 통해서 업무 협조가 오거나 통상은 그렇게 합니다. 뭐 다른 수석이 제게 지시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됩니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민정수석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수석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보고를 하고 했었습니다. 없다는 뜻입니까? 직접 제게 지시하신 거는 거의 기억이 안 나고 뭐 가끔가다 아주 간단한 뭐 법조문에 뭐가 있는지 이런 거는 뭐 가끔 물어보신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건 뭐 지시라고 보기는 좀 업무 지시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12월 3일 날 뭐 재활용품 분류를 하다가 전화를 받고 비상계엄 선포를 알게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그냥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퇴근을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무하시면서 뭐 특별한 지시를 받거나 상황이 발생하거나 한 건 있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뭐 당일에 통상 업무 말고 다른 업무를 처리한 사실도 없습니까? 그럼? 12월 3일 말씀이십니까? 그냥 보통 때와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12월 13일자로 사직 처리가 되셨다고 말씀하셨었는데 그 공식적인 사직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공식적으로 뭐 절차라는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그 사직서를 그냥 딱 들이미는 것보다는 사직 의사를 먼저 뵙고 밝히고 그게 또 사직 결재가 돼야지 퇴직 결재가 돼야지 퇴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있는 게 아니어서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기를 좀 기다리는 겁니다. 네, 공무원이 의원 면직을 하려면 공식적으로 뭐 그런 의사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그런 인사 담당자나 이렇게 사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석께 말씀을 드리면 아마 그 이후의 절차는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추측으로는 뭐 그래도 사직서 비서관 사직서 결재권자는 대통령이니까 그쪽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지 않나 추측이 됩니다. 뭐 실무자한테 그 실무 절차를 밟기 전에 그게 먼저 순서인 걸로 생각합니다. 이건 뭐 제 추측입니다. 그 뒤에 진행되는 것은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증인께서는 민정수석에게 얘기를 하셨고 그 뭐 실무적인 의원 면직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민정수석께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얼마 후에 저로서는 그 당시에 뭐 사직 처리가 될지 안 될지 가늠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뭐 저 같은 비서관 한 명의 사직이 받아들여 결재가 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도 했습니다만은 좀 지나고 사직 처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수석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주신문 4-19번 관련해서 증거목록 순번 906번 화면에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김주현 수석하고 통화하신 건 증언 거부를 하셨고 그건 재판장께서 허가를 하셨는데 저 위에 한국방송공사랑은 무슨 통화를 하신 겁니까?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아마 추측컨대 KBS 기자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제가 뭐 그 당시에 뭐 일이 계엄 발생 그 당시에 뭐 여기저기서 물어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제가 뭐 경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방송공사면 KBS 기자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업무폰 아닐까 싶습니다. 증인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 오는 기자들이 좀 있었습니까 당시에? 기자들이 많이 전화가 오는데 제가 대부분 통화를 안 하고 예전부터 오래 알았던 사람들은 가끔 통화를 하고 그랬습니다. 저기 한국방송공사는 그냥 추측입니다. 그 당시 뭐 지금 1년 반도 된 거여서 제가 저 통화 내역을 보고 지금 기억할 수는 없고 재판부에서 물으시니까 제가 그냥 추측을 해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건 조금만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이원모가 그 대통령실 비서관 이원모가 맞습니까? 공직기강 비서관입니다. 이원모 씨랑은 무슨 통화했습니까? 통화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이 시간을 보면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12월 3일 저 10시 52분 통화면 아마 제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무슨 일이냐, 뭐 이런 거 전화해서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데 물어볼 때도 없고. 오래돼서 구체적인 내용 기억 안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원모가 뭐라고 답은 하던가요? 뭐 공직기강 비서관도 도대체 뭐 영문을 모른다. 뭐 그래서 경위를 알면 뭐 경위를 모르는 내용이었습니다. 뭐 그러면 비상계엄 선포 되고 나서 증인한테 여러 사람부터 전화를 받으신 건가요? 증인이? 전화로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고요. 뭐 메신저로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고, 뭐 굉장히 뭐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이냐, 맞냐, 뭐 이런.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너무 뭐 놀라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어서 뭐 많은 연락을 받은 것 같은데 일일이 기억나지가 않습니다. 저기 보니까 뭐 주진우라고 된 통화 상대방도 있는데 뭐 기자나 국회의원 뭐 혹시 뭐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저기 시간을 보면 네. 22시 40분이면 아마 제가 계엄 발생한 거를 이제 뭐 TV로 보고 있든지 하면서 굉장히 놀라고 있던 시간으로 추정이 되는데 되게 짧게 통화한 걸로 보입니다. 뭐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은
저주진우는 저 전전임 법률비서관이었던 주진우 의원 국회의원 말씀하시는 예, 같고요. 네. 도대체 계엄 왜 한 거냐 뭐 이런 전화가 와서 제가 전혀 모른다 뭐 이런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앞에 대답하신 것 중에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자,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지금 법률비서관과의 업무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시면서 주무부처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법률적인 검토를 이제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시고, 예컨대 뭐 법무부의 의견, 뭐 노동부의 의견, 뭐 외교부 의견이 다 다를 수 있는 어떤 사안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의견을 검토해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까 그 네, 예, 사례로 물어보시길래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의견을 검토하면 법률비서관으로서는 그러니까 이제 검토하는 건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주무부처가 여러 개가 있는데 관련 부처 주무부처가 여러 개 있는데 뭐 부처마다 이해관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이 좀 다 다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검토해 보신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네. 그럼 법률비서관에서 이런 걸 검토한 후에 그 다음은 뭘 하시는 건가요?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말씀드린 그 외국인 비자 확대 같은 경우는 이제 법무부는 아무래도 조금 엄격한 입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문화부 같은 경우는 조금 그 확대하자 뭐 이런 그래서 이제 저 관광 외국인 관광을 늘리자는 그런 입장일 수 있는데 그래서 부처 간의 입장이 다를 경우에 양쪽의 입장을 듣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근거나 그런 게 있으면 이제 그거를 듣고 그것을 양측에다가 전해줍니다. 저희가 검토를 한 것을 그리고 뭐 어느 게 저기 조금 더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뭐 이런 의견을 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부처마다 조금씩 의견이 다를 때 이제 법률비서관이 그 이제 입장의 근거 등을 검토해보고 어느 하나의 방향을 정해주시는 입장이신 거네요, 결국은. 저희는 그냥 그 중간에 협조 의견이 들어올 경우에 그냥 법적인 검토를 협조 의견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든 사례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 이제 주로 태국이 이제 문제가 돼서 문화부 쪽에서는 너무 엄격하게 해서 이제 반항 감정도 일어나고 뭐 조금 저 문제가 늘리는 게 좋겠다라는 입장이었던 반면에 법무부 의견을 들어보면 불법 체류자가 가장 많은 뭐 제가 정확히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뭐 많은 몇 개 국가 중에 하나로 이제 또 그 국가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늘리는 것은 어렵다. 뭐 그래서 그런 양쪽의 이제 의견을 듣고 뭐 저희 보충 의견을 그냥 협조 의견을 그냥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무부처나 관련 부처 등에서 서로 이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제 서로 의견이 달라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협조 요청을 지금 법률비서관 쪽에다가 뭐 민정수석이든 그쪽에다 협조 요청을 하면 의견을 다 들어보고 협조 의견을 보낸다. 보내지는 않고 그냥 저희가 검토한 거를 네네. 그냥 뭐 구두로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이제 실제로 근무하셨던 기간이 짧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뭐 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경험을 못 해보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부처 간에 좀 문제가 생겨서 이제 이야기를 쭉 들어보고 검토 의견을 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련 부처에서 이 의견에 좀 제가 따를 수 없다든지 뭐 거부한다든지 실질적으로 이행하죠.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까? 그 이후에는 또 부처 간에 협의가 돼서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런 의견을 받았지만 저희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 의견에 따를 수 없다 이렇게 거부하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뭐 특별한 건 기억나지 않습니다. 네, 그냥 그런 뭐 일일이
뭐 제가 이제 아까 사례를 물어보시기에 이제 이해하시기 편하게 그냥 생각나는 거 하나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일일이 다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정의신문 마치면 되겠습니까? 네. 네. 부를 내용은 아니고요. 특검 측에 제가 좀 하나 부탁 말씀드리려고 증인신문과 관련해서 제가 4-24 보면 이제 2024년 12월 4일 15시 28경 피고인 박성재는 법무부 검찰과장 임세진을 통해 비상계엄 긴급 대통령 담화문을 참고하여 문건내고 계엄 정당화 문건 이렇게 지금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 문건 파일의 이름은 권한남용 파일입니다. 그리고 이걸 그 계엄 정당화 문건이라고 하는 것은 특검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전국에 지금 뭐 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권한남용 파일이라고 부르든지 안 그러면 뭐 누가 작성한 뭐 문건이라고 부르는 건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걸 계엄 정당화 문건이라고 부르는 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제가 질문할 때는 그렇게 안 물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성재 업무수첩 이것도 사실은 업무수첩이 아니라 개인수첩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뭐 세밀하게 좀 전국에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다는 점을 좀 유념하셔서 좀 세밀한 부분을 좀 살펴봐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뭐 증인 앉혀놓고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런데 증인 신문 과정에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그 부분은 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으로 보이고요. 그 부분 좀 고려하셔가지고 질문 사항을 알겠습니다. 네네. 네, 뭐 증인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없습니다. 예, 없으면 정의신문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네, 다음 재판은 3월 30일 있을 예정이 일단 그 전에 저번 길에 나왔던 이야기 중에 좀 확인하겠습니다. 그 안가 CCTV 관련해서는 절차 진행이 예, 저희가 대통령 경호처에 다시 독촉을 해서 내일까지 결정을 받기로 했습니다. 내일까지. 예, 일단 법정에서 그 재생하는 거는 예전에 대통령실 그 CCTV와 마찬가지로 거의 허가될 거라고 보이는데 이게 변호인에게 등사까지 가능할지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만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큰 내용은 없습니다. 그 입구만 비추고 있는 상황에서 그 들어갈 때 나갈 때만 촬영되어 있습니다. 그 뭐 CCTV 내용 자체도 사실은 변호인들께서 검토해 보시고 뭐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셔야 될 그런 부분이라서 만약에 이게 해제가 되면 좋은데 해제가 안 되면 어떻게 할지 좀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말씀하신 게 재판에 사용하는 거는 허용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변호인께서 그걸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이제 조치가 필요한데 그런데 이제 복사가 안 되면 예. 충분하게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시간, 장소 등을 특정해서 그 가능한 방법 등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는 또 열람만 허용해 주셔도 그 네. 특히 그 안가 CCTV 같은 경우는 뭐 저희는 큰 어떤 이견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이십니까? 네네. 그럼 알겠습니다. 일단 혹시 뭐 해제가 안 돼서 복사가 안 되면 네. 충분히 열람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네. 주셔야 될 것 같고 아마 증거로 쓰실 거면 그건 확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열람은 네. 가능하도록 충분히 하도록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변호인 측하고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번에 나온 게 이제 CCTV 전체가 아니고 일부만 할 때는 그 부분을 특정해 달라고 변호사께서 말씀하셨고요. 그 부분도 좀 미리 협의를 해서 미리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성되면 저희 네. PPT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예, 드려도 말씀하십시오. 되겠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검사님께서 그 CCTV 영상을 가지고 이렇게 증거수하는 것에 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다만 그것을 보고 저희 측에서도 CCTV 영상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사실 증거조사 자체도 증거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를 드리기 때문에 네네. CCTV도 마찬가지로 의견 제출 기회를 드리니까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말씀하시고 진행하시기 네네. 바랍니다. 예. 그 증거조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목록이 지금 따로 돼 있죠. 피고인별로 따로 돼 있는데 네. 저번 길에 말씀하신 건 사실 하나의 증거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같이 진행하기를 원하신다고 특검에서 예, 말씀하셨고요. 아마 넘버링 순서를 분리만 해놓은 거라서 넘버링 그러니까 그 페이지 순서대로 가면 뭐 특별히 문제 없이 그냥 한 길이 가능할 것 예,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완규 피고인 변호인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증거조사와 관련해서 그냥 같이 진행하는 거를 특검에서 원하시는 것 같은데 뭐 별도로 하길 원하시나요? 어떤 입장이신가요? 지금 CCTV 말씀하시는 거죠? 서증조사 말씀. 서정조사 그건 뭐 뭐 당연히 같이 해도 전혀 이해 없습니다. CCTV는 어떻습니까? CCTV도 뭐 어차피 그날 12월 그 4일날 들어갔다 나왔다 그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 당연히 그 이해가 없습니다. 예, 근데 같이. CCTV가 근데 그거 지금 말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실 CCTV도 같이 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대통령 CCTV 이제 국무회라든가 예. 아예 참석을 안 했는데 예. 저희 피고는 그래서 재판장님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문제일 것 같은데 뭐 짧은 시간이면 크게 문제 안 되실 것 같고. 하여튼 특정해 주시면 뭐 당연히 뭐 일단 양쪽 다 제공은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 예. 대통령실 CCTV 그 증거 조사할 때 참여하실지 여부는 그 자료 예, 보시고 예. 결정하셔도 예, 되지 예.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료 보고 일단 저희들은 사전 사후에 전혀 참석을 안 한 상태이라 CCTV에 해당 영상도 없고 네. 그래서 저희는 사실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긴 합니다. 근데 절차 진행 편의상 다른 것과 분리되기 좀 어려울 땐 당연히 절차 협조상 같이 임하는 네.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지금 박성재 피고인과 관련된 서류, 박성재 피고인만 관련된 서류들도 상당히 있을 것 같고요. 예,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참석하시는 게 맞는지 몰라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래서 시간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시간을 분리해서 해주실 수 있으면 예. 당연히 좋겠고 그 서정조사 기일이 잡히면 뭐 오전 오후를 나눈다든가 해서 뭐 오전 기일에는 박성재 피고인에 관한 거, 오후 기일에는 양쪽 피고인 같이 하는 뭐 이런 방안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CTV 그 PPT 파일은 피고인별로 그러니까 대통령실 CCTV랑 안가 CCTV랑 별도 PPT로 작성해서 각각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제 구체적인 양이 어떻게 되는지는 특검에서 아시는 거니까 네, 일단 분리해서 진행할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네. 그 의견을 주시면 근데 뭐 같이 해야 될 부분은 그냥 같이 오셔서 하시면 되고 이제 박성재 피고인과 관련된 부분만 있을 때는 그것만 뭐 분리해서 따로 안 오시고 뭐 하시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주 월요일 기일까지는 CCTV 그 증거조사 준비는 마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전에 뭐 그 재판 전이라도 파일 보내드리고 한번 보시고 월요일 날 의견 주시면 그때 정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정조사 계획에 대해서 좀 서면을 좀 내시고요. 예, 서정 조사는 좀 양이 많아서 저희가 지금 한참 준비 중인데 이거는 조금 좀 네. 뒤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자세한 내용을 써달라는 게 아니고 네, 이제 그 특검에서 원하는 뭐 며칠자 오전에는 피고인들 전체를 상대로 뭐 조사, 뭐 서정 조사를 하시든지 뭐 CCTV를 하시든지 뭐 그리고 서정 조사 전체적인 서정 며칠 날 언제 한다든지 이걸 좀 일정을 좀 말씀해 달라는. 예, 월요일까지 저희가 준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정을 근데 사실 지금 오늘처럼 증인들이 뭐 증언 거부를 행사할지 여부에 따라 좀 일정이 좀 유동적이어서 제가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딴 게 아니고 지금 이제 4월 2일 목요일은 이제 이상민을 부르기로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4월 6일 날 이제 무슨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CCTV나 서정 조사를 해야 될 건데 네, 그럼 4월 6일 날 오전에는 뭐 공통된 증언을 하실 건지 예. 아니면 오전에는 박성재 피고인과 관련된 것만 하실 건지 이렇게 해야 이제
출석을 어떻게 하실지를 정할 수 있는 거라서.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오전길이 짧으니까 오전길에는 그럼 유한규 피고인하고 관련된 삼청동 안가 CCTV 검증을 하면 될 것 같고, 오후길에 이제 대통령실 CCTV가 좀 분량이 많으니까 오후에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런 의견을 주시면 예. 괜찮은지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어떻게 정할까요? 그럼 4월 지금 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4월 6일. 예, 오전에 그러면 삼청동 안가 CCTV 증거 조사를 하고, 오후에 그 대통령실 CCTV, 그러니까 복도 부분과 대적견실 부분 그 증거 조사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기일에는 뭐 이완규 피고인 입장에 따라 뭐 불출석해도 큰 의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4월 2일까지는 아까 정인 신문 쪽 말씀을 드린 4월 6일입니다. 4월 6일 CCTV 관련해서 오전에는 삼청동 관련된 CCTV, 오후에는 대통령실 관련된 CCTV 이렇게 조사하는 걸로 정하면 되겠습니까? 특별히 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네, 의견 없습니다. 없으시고 네, 그러면 없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누가 말씀? 네? 이의가 네, 있으신가요?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다고요. 네. 그러면 일반적인 서정 조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진행을 할까요? 서정 조사를 지금 저희가 이제 분량이 좀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요건 아마 다음 기일쯤이나 그 다음 기일쯤 돼야 저희가 좀 대체적인 입장이나 계획을 좀 밝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좀 그것도 양해 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것도 뭐 분리해서 할지 그냥 같이 하게 될지 의견을 주시면 아마 변호사께서 보시고 뭐 같이 하겠다, 뭐 일부 분리해달라 이렇게 의견을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일반적인 서정 조사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좀 되시는 대로 의견을 좀 밝히시기 바랍니다. 예. 다만 미리 좀그 변호인 측과 이제 재판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야 될 부분이, 뭐 지금 기록 자체가 약 25,000페이지 정도에 해당되는데, 이미 증인으로 나와서 출석한 증인들의 각종 조서들은, 그러니까 이미 증언을 하셨으니 서정 조사에서는 조금 제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서증과 그리고 증언하지 아니한 참고인들 또는 피의자들의 조서만 서정 조사에 그러니까 포함시켜도 아무래도 좀 절차가 확 간소화될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저 변호인 말씀드릴까요? 네, 네. 네네. 지금 저희들은 뭐 증인 대부분을 다 동일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도시의 말씀처럼 그 서정 조사에 관련돼서는 형사소송법에 정한 간이한 방식으로 하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게다가 절차적인 문제는 사실은 쌍방에서 협의하시거나 이가 없으시면 네. 대부분 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 뭐 예컨대 조서는 제시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인 신문했기 때문에 생략하겠다. 예, 생략하겠다 하시고 이의가 없으시면 넘어가고 네, 뭐 이렇게 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시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절차 준비가 좀 네, 확실히 간소화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그 이완규 피고인 측 변호인 또 같은 의견이십니까? 같은 의견이시고요. 예, 그러면 그게 맞춰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잠깐 좀 말씀을 지금 간소한 방법으로 하신다면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일단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서정조사 설명서를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서증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그 취지가 요지가 무엇이고 공소사실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네. 간단한 지금 서면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미리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제공해 주신다면 네. 저희들이 그걸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공이 안 될까 싶어서 좀 제가 걱정돼서. 지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참고자로 말씀드리면 저희 재판부는 이제 뭐 영상이나 음성 파일 등을 증거로 제출하시게 되면 그 파일의 일부라도 재생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것도 참조하셔서 조사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아마 지금 CCTV 외에는 특별히 영상 뭐 자료는 없으면 문제 없는 것 없고요.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게 혹시 있으면 네. 일부라도 재생을 해야 된다는 입장인 걸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그 핸드폰 포렌식 자료 같은 경우 CD나 디지털 자료로 돼 있긴 한데 그 부분 재생의 방식으로 하는 건 좀 출력해서 서정으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걸 뭐 이의가 없으시면 그렇게 네. 하셔도 될 것 네, 같아요. 뭐 그렇게 간이한 방법 하는 데는 이의 없습니다. 아, 네. 이의가 없으시면 그렇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완규 피고인 쪽도 이의가 없으시고요. 예, 지금 오신 변호인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 하셨죠? 법무부인 김양리의 이준보 변호사입니다. 이준보 변호사님. 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뭐 필요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말씀을 드리고, 그 서정 조사는 그럼 날짜가 4월 6일 다음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4월 6일은 CCTV 할 거고요. 가능하면 4월 9일 날뭐 그러니까 5기일에 다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이제 나머지 증인들 네. 김건희 증인하고 권순정, 이준호, 김성호는 그 후에 이제 예, 아마 뭐 월요일 하루 기일이면 다 될 것 같습니다. 재판장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예,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이 서정조사라는 것은 이 특히 뭐 지금 말씀하시는 김건희에 대한 피제 신문 조서지요. 또 예. 우리도 다 증거도 함부로 동의한 바 있고 그것도 어차피 김건희는 조사가 안 되었습니다. 조사가 안 됐습니다. 출석 거부하셔가지고 아. 그래서 서정조사 전에 해도 아 그렇습니까? 후에 해도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아, 저는 예. 다른 사건에서 본 거군요. 예, 예. 아, 김건희 씨 추가된 권순정도 사실은 조사가 안 되었습니다. 조사가 안 거의 됐고. 그러니까 서정조사 이후에도 되는 증인들 제일 뒤로 몰았습니다. 사실은 4월 제가 이거 뭐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참 송구합니다만은 이 목요일 날 저 오늘은 뭐 다른 기일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목요일 기일이 조금 특히 4월 9일 기일이 다른 특검 사건이 좀 진행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날 결심 공판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4월 9일 기일은 이 이완규 피고인하고 진행되는 사건이 혹시 그 증인이 있다거나 또는 좀 중요한 어떤 증거사가 있는 경우에는 4월 9일기는 좀 피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러나 또 이 공동 피고인도 있고 변호인도 있고 또 재판부 실정 사정도 있기 때문에 뭐 불가피하다면 저는 뭐 어쩔 지금 수 없습니다. 4월 9일은 아마 서정조사를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예, 아까 4월 지금- 서정조사 예, 아까 잡은 기일대로라면 서정조사. 그래서 이제 증인 그 후에 증인은 4월 13일 월요일 날 아마 월요일 한꺼번에 예, 그래서 아마 4월 13일 월요일 날 그러면 4명을 다 부를 수 있다는 건가요? 저희는 뭐 별로 그 반대 신문할 게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신문이 있다 하더라도 한 10분 내로 좀 할 생각입니다. 지금 추가로 신청한 증인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아마 예정하기에 일단 김건희 여사님 같은 경우에는 증언 거부가 일단 예상되기도 할 뿐더러 그리고 추가 증인 3명의 경우에는 딱 그 주제가 한정되어 있어서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뭐 계속 일정을 조절해야 되는 상태라서 그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네. 조금 더 길 진행하시고 결정하셔도 큰 지장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제가 저 재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영년 지금 증인의 경우에 지금 증인신문 녹취록을 제출하실 예정이라고 하는데 예, 지금 그 김영년 증인의 경우에 보면 다른 사건에서 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 보입니다. 이 사건 말고 지금 현재 어떤 사건은 증인신문 녹취록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 김영현 증인 같은 경우에는 반대신문을 위해서라도 네. 저희가 네. 저희 피고인측 증인으로 신청해드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인신문 녹취록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검사님 측에 무슨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검사님 증인 위주로 이렇게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 재판장님께서 한번 저희 측에 혹시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만은 필요한 증인이 있다면 그때 가서 저희가 신청을 하고 신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일정을 정하는 거는 이제 양측에서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라고 네네네. 거고요. 그래서 그와 관계없이 그건 예정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뭐 네네. 추가 증인 신청 등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쭉 진행된 걸 이제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그 3월 30일은 10시에 김주현을 불러서 이제 증인 신문하는데 그냥 한 명만 소환하겠습니다. 네. 네, 4월 2일은 오후 2시에 이상민을 소환해서 진행하고 한 명만 소환합니다. 4월 6일은 10시부터 진행하는데 10시부터 시작 오전에는 삼청동 CCTV 진행하고요. 네, 오후에는 대통령실 CCTV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일단 일정만 정해두고 뭐 네. 구체적인 얘기는 차차 뭐 진행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4월 19일 목요일은 이제 2시부터 진행하는데 그날은 서정조사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4월 13일 월요일입니다. 네, 이때 나머지 증인들 4명인데 오전에는 김건희 부르고 오후에는 권순정, 이준호, 김성호 3명을 불러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일단 증인 신청이 있으면 변호인 측에서 이제 그 후에 이제 진행할 거고요. 네. 증인 신청이 없으면 4월 16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기일은 뭐 피고인 신문 등 나머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이게 예정이고요. 이제 차차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추가 증거 신청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네네. 오늘 반영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이 사건 자체가 뭐 중요한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한 주장이나 변론 등의 절차는 충분히 보장해 드립니다. 네. 예, 이까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네, 말씀하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 예. 하시죠. 지금 서증조사가 4월 9일에 이제 오후에 있을 예정인데 그 이제 목록을 4월 6일까지 지금 주신다고 그랬는데 좀 너무 촉박하지 않으신가요? 4월 6일은 CCTV 예, 검증이고요.
늦어도 4월 6일까지는 주신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요. 4월 6일까지는 아까 제가 말씀하신 서증조사 설명서 말씀하시는 예, 예. 거죠. 6일까지는 안 될까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좀 뭐 빨리 받으시는 게 나름대로 또 우리도 또 정리를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좀 너무 6일이 월요일이고 뭐 중간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하나라도 낀 게 있으면 괜찮은데 월요일이고 목요일이라서 저희들도 저도 6일, 7일 청주에서 재판이 있어서 근데 우리 또 저기 공동 변호인은 또 다른 또 재판이 또 계속 예정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너무 촉박한 거 아닌가 싶어서 뭐 저희도 근데 사실 다른 사건 재판에도 지금 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2만 5천 페이지를 요약을 하다 보니 저희도 정말 시간이 많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뭐 그 어떤 내용인지 제가 알 수가 없는데 근데 증거를 사실상 많이 동의하신 입장이라 사실 증거 설명 자체가 크게 뭐 문제되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런 사정이 있으면 그 변호인께서 증거 설명 관련해서 이제 의견 진술하실 기회는 다음 기회라도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거는 뭐 좋습니다. 예, 네네.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네네. 예, 4월 9일 다음 기일인 4월 13일 날 뭐 오전을 비워서라도 말씀하실 기회는 충분히 드릴 테니까 어떻습니까? 네네. 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됐고 또 말씀.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야 될 게 다음 증인이 이제 김주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 CCTV의 그 복도와 그리고 대접견실 그러니까 국무회의 당시에 상당히 많이 출연하는 증인입니다. 아무래도 증인신문 과정에서 그 CCTV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없을 수가 없는데 아무래도 그 1년 전 일이다 보니까 기업 관계를 위해서 그 부분을 좀 재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게 근데 사실 CCTV 증거 조사 이전이긴 한데 이미 CCTV 자체를 증거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 재생될 부분은 미리 그 제공해 드릴 수가 있는데 아마 그 증인신문 당시 현장에서 그 CCTV 조금 일부분이라도 재생할 수 있게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신 그 증거 채택된 거 아닙니까? 네, 뭐 증거 동의했기 때문에 예. 저희 이의 없습니다. 증거 채택이기 때문에 그건 문제 없는데 사실은 예, 이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편의를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재생할지 알려주시면 예, 그 절차 부분은 편의는 저희가 있는 거죠. 미리 보내드리겠습니다. 몇 초에서 몇 초 사이 네네네. 목도 CCTV인지 대접견 CCTV인지 네네. 특정해서 미리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그것만 알려주시면 저희가 준비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